아버지, 그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혹시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칠순을 넘긴 영호는 자식들의 차갑게 변한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3년. 외로움을 달래주던 유일한 사람은 동네 생활지원사 미정 씨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수상하게만 보였습니다. 집도 정리하셔야 하고 요양원도 알아봐야죠. 영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 걱정시키지 않으려 평생 괜찮다고만 말해온 아버지. 그런데 어느새 자신이 가족의 짐이 되어버린 걸까요? 늙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의지해도 된다는 걸 배우는 일일까요? 아니면 결국 혼자 남겨진다는 걸 받아들이는 과정일까요? 오늘은 한 노인이 겪은 외로움과 오해, 그리고 다시 찾은 가족의 온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따뜻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영호의 아침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아니, 고요하다기보다는 적막했습니다. 새벽 6시. 알람 없이도 눈이 떠집니다. 오랜 직장 생활로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출근할 곳도 서둘러야 할 일도 없습니다. 그저 천천히 일어나 허리를 주물러 봅니다. 밤사이 또 뻐근해진 관절들이 삐걱거립니다. 아야. 작은 신음이 새어 나왔지만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실로 나와 텅 빈 식탁을 바라봅니다. 아내 명숙이가 살아있을 때는 이 시간이면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갓 지은 밥에 김치, 나물 몇 가지가 소박하게 차려진 식탁. 별것 아닌 아침이었지만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어제 먹다 남은 밥 한 공기, 시들어가는 상추 몇 장,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한 팩. 장을 봐야 하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귀찮습니다. 에이, 그냥 밥이나 먹자. 전자레인지에 밥을 데워 김치 몇 점을 올려 먹습니다. 5숟가락도 채 뜨기 전에 배가 부릅니다. 아니, 배가 부른 게 아니라 입맛이 없는 겁니다. 혼자 먹는 밥은 왜 이렇게 목이 메는지 모르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TV를 켭니다. 아침 뉴스가 나오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정막을 채우기 위한 소음일 뿐입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봅니다. 아직 7시 반. 하루가 너무 깁니다. 이불을 깨고 방을 쓸고 창문을 닦아도 8시가 채 되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출근해서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농담을 주고받을 시간입니다. 40년 가까이 다닌 회사를 정년퇴직한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퇴직했을 때는 좋았습니다. 이제 쉬엄쉬엄 살아야지 하며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도 돌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게 변했습니다. 큰아들 재훈이는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닙니다. 워낙 바쁜 직장이라 명절에나 얼굴 한 번 보기 힘듭니다. 전화를 해도 늘 아버지, 죄송해요.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는 말만 되풀이됩니다. 딸 수진이는 인천에서 학원을 운영합니다. 2 아이를 키우며 학원 일까지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가끔 영상통화를 하면 아버지 밥은 드셨어요? 약은 챙겨 드시고요? 하며 걱정하는 말을 건네지만 그것도 잠깐입니다. 곧 아버지, 애들이 숙제 봐줘야 해서요.
다음에 다시 전화할게요. 하며 끊어버립니다. 막내 민준이는 부산에서 요식업을 합니다. 가장 자주 연락하는 아이지만 그 역시 장사하느라 바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을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다들 자기 인생 열심히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히려 영호는 미안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와 걱정 끼칠까 봐 항상 괜찮다. 아버지 혼자서도 잘 지낸다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걸까요? 오후가 되면 동네 공원으로 나갑니다. 벤치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고 있고 중년 부부가 손을 잡고 산책을 합니다. 같은 또래 노인들도 보이지만 다들 누군가와 함께입니다. 영호만 혼자입니다. 영호 씨, 오늘도 나오셨네요? 가끔 아는 사람이 인사를 건네지만 그뿐입니다. 몇 마디 나누고 나면 다시 혼자가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슈퍼마켓 앞을 지나칩니다. 장을 봐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혼자 먹을 밥 한 끼를 위해 무엇을 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녁이 되면 더 외롭습니다. 약을 먹어야 하는데 어떤 약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알록달록한 약들이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에이, 내일 먹지 뭐. 그렇게 약을 거르는 날이 늘어갑니다. 밤이 깊어집니다. 잠들기 전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도 망설여집니다. 괜히 바쁜데 방해되는 거 아닐까?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천장만 바라봅니다. 잠은 오지 않고 생각만 깊어집니다. 이렇게 계속 혼자 살아야 하나? 혹시 내가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자식들에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어둠 속에서 영호는 조용히 한숨을 쉽니다. 누군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나눌 사람이,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람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료하고 외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계세요? 생활지원센터에서 나왔습니다. 문을 열자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지역 생활지원사 김미정이라고 합니다. 어르신 혼자 사시는 거 확인되어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러 왔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전 괜찮은데? 영호는 습관처럼 거절하려 했습니다. 남에게 폐 끼치는 게 싫었고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르신, 그냥 한 번만 봐주세요. 약 정리도 도와드리고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돼요. 무료 서비스예요. 미정 씨의 밝은 미소에 영호는 결국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 안을 둘러본 미정 씨는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린 약들을 보더니 작은 약통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약이 섞여 있으면 헷갈리시죠? 제가 요일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여기에 넣어 드릴게요. 아이고, 그럴 것까지야. 괜찮아요. 이게 제일이에요. 미정 씨는 능숙하게 약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하며 어떤 약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이 빨간 약은 고혈압 약이에요. 아침에 꼭 드셔야 해요. 이 하얀 약은 당뇨약이고요. 밥 먹고 30분 후에 드시는 거예요. 아이고, 고맙네요. 그리고 어르신, 냉장고 좀 봐도 될까요? 냉장고를 연 미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 이러시면 안 돼요. 이 우유 유통기한 한참 지났어요. 상추도 다 시들었고요.
장 보러 가실 때 제가 같이 갈게요. 필요한 것들 적어서 함께 사러 가요. 그날 이후 미정 씨는 일주일에 2번씩 영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집에 오는 게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정 씨의 방문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정 씨는 단순히 일만 하고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약을 정리하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르신, 날씨가 좋네요. 오늘 공원 산책 다녀오세요. 요즘 드라마 보세요. 저번에 말씀드린 그 드라마 정말 재밌어요. 어르신, 아드님이 IT 회사 다니신다고요? 요즘 좋은 직업이에요. 사소한 대화였지만 영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말을 나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갈 때도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영호가 들기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고 필요한 반찬거리를 골라주었습니다. 어르신, 이 고등어 싱싱해요. 한 마리 사가세요. 구워 드시면 맛있어요. 이 두부는 국 끓여 드시기 좋고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호는 오랜만에 가벼운 발걸음을 느꼈습니다. 아, 이런 게 함께 산다는 거구나. 어느 날은 미정 씨가 전동 칫솔을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일반 칫솔보다 잇몸 관리에 좋대요. 아이고, 이런 것까지 사올 것 없는데. 괜찮아요. 제가 쓰다가 괜찮아서 하나 더 샀어요. 어르신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작은 배려들이 영호에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미정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영호의 일상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약을 빠뜨리지 않고 먹게 되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신선한 재료들이 채워졌습니다. 집 안도 조금씩 정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외로움이 조금씩 거쳤습니다. 어르신, 오늘 제가 김치찌개 끓여드릴까요? 어르신 혼자 식사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요. 아이고, 그럴 것까지야. 괜찮아요. 금방이에요. 미정 씨가 끓여준 김치찌개는 아내의 손맛과는 달랐지만 오랜만에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르신. 고맙네, 정말 고마워. 영호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뜨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누군가 차려준 밥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미정 씨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외로우시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제가 시간 되면 들를게요. 그날 저녁, 영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도 있구나. 영호에게 미정 씨는 단순한 생활 지원사가 아니었습니다. 외로운 일상에 찾아온 작은 빛이었고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따뜻한 시간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 영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영호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은 막내 민준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준이가 갑자기 집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오, 민준아. 잘 왔다.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근데 아버지 요즘 안색이 좋아 보이네요. 민준이는 깨끗하게 정리된 집을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약이 어질러져 있고 냉장고도 텅텅 비어있던 집이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누가 청소해드렸어요? 아, 그게 생활지원사 분이 와서 도와주시거든. 생활지원사요? 민준이는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버지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잘 됐네요.
아버지 혼자 계시기 힘드셨을 텐데. 하지만 문제는 큰아들 재훈이었습니다. 민준이가 형에게 아버지의 상황을 전하자 재훈이는 즉시 걱정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모르는 사람이 집에 드나든다고? 형, 생활지원센터에서 파견한 사람이래. 나쁜 사람 아닐 거야. 그걸 어떻게 믿어? 요즘 독거노인 타겟으로 사기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재훈이의 걱정은 과도해 보였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회사 동료의 부모님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고 TV 뉴스에서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자주 보도되었습니다. 수진아, 너도 알지?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우리가 신경 써야 해. 딸 수진이도 오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걱정돼. 아버지 요즘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으실 텐데. 판단력은 무슨? 아버지 멀쩡하시잖아. 민준이가 반박했지만 두 형제는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우리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그 생활지원사가 어떤 사람인지. 다음 주말 세 남매가 모두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미정 씨가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날씨 정말 좋죠? 산책 다녀오셔야. 초인종이 울렸고 영호가 문을 열자 세 자식이 서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다 왔네? 아버지, 안녕하세요. 세 남매는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에 앉아있는 미정 씨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아, 생활지원사 미정 씨야. 요즘 나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안녕하세요. 김미정이라고 합니다. 미정 씨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재훈이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할 말이 있는데요. 잠깐 나가 계실 수 있으세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미정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재훈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에요? 응? 일주일에 2번 정도인데. 그게 문제예요, 아버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자꾸 집에 드나들면 어떡해요? 야, 형. 좀 그렇게 말하지 마. 민준이가 말렸지만 재훈이는 계속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그분한테 돈 드린 적 있으세요? 돈? 아니, 그럴 리가. 그냥 봉사로 오시는 거야. 정말요? 아무 데가 없이요? 재훈이의 의심 어린 눈빛에 영호는 당황했습니다. 그래. 정말이야. 그분은 착한 분이셔. 아버지. 수진이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독거노인 타겟으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다고 하잖아요. 미정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영호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분은 내가 외로울 때 찾아와 주고 약도 정리해주고 밥도 같이 먹어주는 사람이야. 너희들은 바빠서 못 오잖아. 아버지. 순간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훈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이 미안했지만 그렇다고 모르는 사람을 쉽게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못 찾아뵌 건 죄송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 사람을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왜? 무슨 근거로? 근거는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미정 씨는 다르다니까. 대화는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재훈이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이제 혼자 생활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요양원 알아봤어요.
뭐? 좋은 곳이에요. 같은 또래 어르신들도 많고 간호사들도 24시간 상주하고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요. 집도 너무 크잖아요, 아버지. 정리하시는 것도 힘드시고. 작은 원룸으로 옮기시든지 아니면 요양원으로 가시든지. 수진이도 거들었습니다. 영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들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짐이냐?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아파서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바로 못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요양원에 보낸다고? 나를 그런데 처박아 놓고 편하게 살려고? 아버지, 나가라. 다들 나가. 영호는 자식들을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나가라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복도에 남겨진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그날 밤 영호는 혼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었구나. 아내가 떠나고 나니 이제 나도 버려지는구나.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 하지만 늙은 아버지는 이제 가족의 걱정거리이자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영호는 자식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재훈이와 수진이가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영호는 핸드폰을 끄거나 무음으로 해두었습니다.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다니 분노보다는 서러움이 컸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버리려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정 씨는 여전히 일주일에 2번씩 방문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영호는 억지로 웃었지만 미정 씨는 눈치챘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시죠? 말씀해 보세요. 그게 영호는 조금 망설이다가 자식들과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정 씨는 조용히 영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자녀분들이 요양원 말씀하신 건 아마도 진짜 걱정되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하지만 날 버리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어르신. 그게 아니라 어르신이 혼자 계시는 게 불안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쩌란 말이요? 제 생각엔 자녀분들과 한번 제대로 대화를 나누셔야 할 것 같아요. 어르신이 원하시는 게 뭔지,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 말씀하셔야죠. 미정 씨의 말은 옳았지만 영호는 선뜻 자식들에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을 쉬기 힘들어졌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잡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없어 떨어뜨렸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미정 씨가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어르신 계세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자 미정 씨는 불안한 마음에 비상 연락망으로 등록된 재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어르신 생활지원사인데요. 어르신이 문을 안 여시는데 혹시 괜찮으신지. 뭐라고요? 지금 바로 갑니다. 재훈이는 회사 일을 제쳐두고 급히 아버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진이와 민준이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빨리 와. 아버지 큰일 났어. 예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영호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119 불러. 구급차가 도착했고 영호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었습니다. 병실에 누운 영호를 보며 세 자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재훈이는 아버지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얘기한 거 진짜 아버지 버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혼자 계시다가 이렇게 쓰러지실까 봐, 아파도 우리가 몰라서 큰일 나실까 봐 걱정돼서 그런 거였어요. 하지만 아버지 마음은 전혀 생각 안 했네요. 수진이도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도 미안하고 아버지 마음도 몰라준 것도 미안해요. 민준이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더 자주 올게요. 아버지 혼자 두지 않을게요. 영호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들 나 때문에 힘들지?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가 못난 자식이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미정 씨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 미정 씨. 재훈이는 미정 씨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그날은 죄송했습니다. 제가 오해를 했네요.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부모님 걱정되는 자식 마음 당연하죠. 아버지를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못난 아들이에요. 미정 씨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앞으로 자녀분들이 자주 찾아뵈어 주시면 어르신이 훨씬 행복하실 거예요. 그 말에 세 자식은 다시 한번 반성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필요했던 건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전문 간호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식들의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영호는 며칠 후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집으로 혼자 돌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아이들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하고요. 아니야, 수진아. 너희도 바쁜데 내가 폐가 되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폐라니요? 재훈이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도 방 하나 비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저희 집에 오세요. 와이프도 아버지 오시면 좋아할 거예요. 민준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부산이라 자주 못 뵙겠지만 주말마다 전화 드릴게요. 아니, 영상통화로 얼굴 보면서 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올라올게요. 영호는 자식들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너희들 정말 괜찮겠니? 당연하죠, 아버지. 저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날부터 영호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중에는 수진이네 집에서 지내며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오, 우리 손주 그림 잘 그리네. 할아버지가 냉장고에 붙여놔야겠다. 손주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영호는 다시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았습니다. 주말에는 재훈이가 차를 몰고 와서 아버지를 모시고 나들이를 갔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 좋은데 공원 갈까요? 그래, 좋지. 강변 공원을 걸으며 재훈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오, 그래? 우리 아들 대단하네.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고 자랐으니까요. 에이, 무슨. 진심이에요, 아버지. 저 아버지 정말 존경해요. 그 말에 영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준이는 약속대로 매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형네 집에서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장사 잘 되니?
네,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다음 달에 올라갈게요. 아버지 좋아하시는 회 사가지고요. 그래, 기다릴게. 미정 씨도 여전히 영호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생활지원사로서가 아니라 친구처럼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많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자식들이 자주 찾아와 주니까 좋네요. 다행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분들과 대화하시라고요. 미정 씨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천만에요. 어르신이 행복하시니 저도 기뻐요. 어느 날 영호는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다. 세 자식은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들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아버지, 나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직은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너희들이 자주 와줘야겠지만. 당연하죠, 아버지. 그리고 미정 씨도 계속 도와주신다고 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재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대신 매주 한 번씩은 꼭 뵐게요. 그리고 아버지, 뭔가 필요하시거나 힘드시면 바로 연락하세요. 알겠죠? 수진이도 덧붙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민준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번 명절에는 다 같이 여행 갈까요? 아버지 가고 싶은 곳 있으세요? 여행? 나이 들어서 무슨 여행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아직 젊으시잖아요. 온천 여행이라도 다녀와요. 그래? 그럼 엄마랑 가려고 했던 강원도 온천이나 가볼까? 좋아요. 그럼 제가 예약할게요. 그렇게 영호의 삶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물론 모든 게 완벽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가끔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있었고 미정 씨 같은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수진이네 집 거실에서 손주들과 TV를 보던 영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혼자 버티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다가가도 된다는 걸 다시 배우는 일이구나.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는 모습은 어쩐지 서글프지만 동시에 아름답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면 또 해가 떠오를 것이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믿음으로 남은 날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손주가 영호의 팔을 잡아 당겼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공원 갈 거죠? 그래, 같이 가자. 약속이에요. 그래, 약속. 영호는 손주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작은 손이 자신을 이 세상에 붙잡아 주고 있다는 걸 영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울 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두려울 때,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손을 내밀어도 괜찮습니다.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영호 씨처럼 외로움을 견디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한 통의 전화, 한 번의 방문으로 그분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